자, 6월 말에요. 이 북한 석탄 정제유 밀무역에 대해서 이건 국제 간첩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간첩단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거대한 유조선들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움직이고 석탄을 갖다가 들어오는 배들을 갖다가 수십 차례 움직여서 저런 식으로 지금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배들이 7개 나라 배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불법 환적을 하고 석탄을 한국에 풀기 위해 인도네시아 들렀다가 러시아 들렀다가 중국 들렀다가 배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들고 오고 이런 수고로움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 돈 조금 벌겠다고 장난치는 놈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북한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유엔 대북 제재의 덫에 걸려서 숨을 쉬기 어려운 북한을 기어코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야말로 북한과 보통 관계가 아닌 북한의 충성을 바치는 집단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부각된 이후에 한국의 정권에서도 해경 관세청 그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 같은 수사기관이 이상하게도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는 부분에 다 뒤로 빠지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 측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던져도 그런 일 없다 하고 어욱이 있는 배들을 풀어주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증거가 확 잡혀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8건을 작년 연말에 기소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건의 본질은 다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처벌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의 입을 막는 그런 형태로 증거를 지우는 수사를 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첩단의 규모가 검찰, 경찰, 관세청 그리고 국가 공기업인 한전, 남동발전 더 나아가서 석유공사 오일호버코리아 그리고 국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 거대한 규모로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다면 이게 정부가 나서서 이 간첩이 아니라 우리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권 후부터 북한에 석탄을 밀수해서 공기업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거나 묵인 방조했거나 그리고 석유를 불법 환적해 주도록 우리가 했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정부가 시인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지요. 사회적인 평가와 대가를 치러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문 정권의 전신인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4억 5천만 불을 북한에다가 몰래 줬다고 대북 송금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허지부지 적당히 하고 말았지만은요. 그 과정에서 현대그룹 회장인 정몽원 회장이 자살하기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때 그런 일을 겪고 자신들의 전신인 정권에서 그 처벌을 했는데 그 후신인 정권에 노무현 정권 2인 문 정권에서 대북 송금보다 더 악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석탄을 몰래 사주거나 그리고 정제유를 북한에 몰래 주는 부분이요. 북한에 그때 돈을 준 거는 북한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던 시점이거나 성공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지만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 완성했고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해서 세계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뒤로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정제유를 주고 석탄을 사줘서 달러를 준다면 이거는
대북 송금보다도 한 10배쯤 더 악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권이 개입되었다면 그 정권은 제가 볼 때 이제 국민들이 그는 북한의 간첩단이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실을 규명하자는 거예요. 자, 이 진실을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규명을 하는데 다 끓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간이 토끼가 아닌 줄 아십니까? 아니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태산만 한 줄 아십니까? 저도 겁도 많고요. 간 작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국민된 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의무에서 이 문제를 도저히 빤한 이야기를 다 묵인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황교안, 나경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당의 원내대표라는 공식적인 직책과 한국당의 대표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그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해라는 겁니다. 황교안이 북한 대변인이다. 최악의 정권이다. 언어가 독해진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언어가 추상적이고 하나마나한 이야기,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독해지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들 병원 문제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자라고 나서거나 북한 석탄 정제유 밀무역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독해지지 않아요.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행태의 독한 말은 문재인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듣기 싫은 척하면서 발끈하고 이해찬이 반격하고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저게 간이 작아서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겁이 많아서 뭔가 약점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걸 그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석탄이라든지 정제유라든지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저 사람들은 이거 저자가 진짜 바뀌었네 하는 겁니다. 저보고 황교안, 나경원 마무리하지 말라고 욕하고 엄해하고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보고 그러지 말고 황교안, 나경원이가 이 문제를 석탄과 정제유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황교안, 나경원을 비판 안 하겠습니다. 황장수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황교안, 나경원에 반대하는 사람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이름 걸고. 전 그런 식으로 처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들처럼 맨날 첫날 맨날 황교안 대세론이니 어쩌니 첫날 만날 물고 빠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안, 나경원이한테 황장수가 저렇게 매일 당신들을 씹는데 귀찮아서라도 석탄 정제유 관련해서 문정권이 해명하라 하고 특검하고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하자고 안 해주면 그냥 안 있겠다. 내년 총선까지 국회를 공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좀 해봐라는 겁니다. 하라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저는 절대로 그 두 사람 뭐라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시험 들게 하는 일이라서 제가 그래야 하는 겁니까? 한국당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기준 의원을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특위위원장으로 앉혀놨잖아요. 그러가 유기준 의원이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고 유기준 의원 본인도 제가 지금 오늘 오후에 와서 녹화를 떠서 주말에 토일에 유기준 의원 인터뷰가 나갈 겁니다. 본인도 사실상으로 이 배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위를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한국당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니까 특위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었으면요. 처음에는 석탄 밀수 특위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제유까지 넣으니까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위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제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위 4차 회의가
한국당의 당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유기준 위원장, 김기선, 정태옥, 정점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작년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규명 특위를 확대 개편하면서 북한 석탄 밀반입뿐만 아니라 공해상의 정제유 불법 환적 등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국내에서도 한치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18일 출범했다고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밝히는 것이 과제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기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3월 북한 남포에서 석탄 25,500톤을 실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한 달 뒤에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발견 억류되었고 현재 미국령인 사모아에 압류되었다.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북한 석탄 밀 반입과 관련해 우리 측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이 검토가 몇 달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유기준 의원 오시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고발할 건지요. 자, 그런데 김기선 의원은 동중국 해역에서 북한 탱크선과 한국 선박이 불법 석유 환적을 한 것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조사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이게 제가 엊그제 이야기한 제이호프입니까? 그거 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태욱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밀 반입과 정유 제품 환적은 단순한 제재 위반이 아니라 이적 행위다. 정정식 의원은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압류는 미국의 강경 대응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한 거를 보면 자기들도 정권이 이 일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황교안 나경원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조사 특위를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대북 조사 위반 특위를요. 여기 특위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그걸 당에서 받아가지고 의총에서 결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을 밀어붙이든 청문회를 밀어붙이든 국정조사를 밀어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자, 한국당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보수정당 맞잖아요. 자, 지금 한국당이 이 문제를 제기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여름에 땡볕에 나가서 시청자들 모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국가로부터 무슨 배지를 부여받고 월급을 세비를 받았습니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한국당의 황교안 나경원이 안 나서고 한국당 의원들이 안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갖다가 잘 알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칠까 봐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문 정권이야 원래 친북 좌파적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권보다도 훨씬 더 친북 좌파적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 때의 친북 좌파적 속성은 문재인한테 비교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 정권은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의 속성을 보면 당연히 하는 것이 문 정권의 스타일에 맞아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배경에 문 정권이 방조 묵인을 넘어서 저는 실제로 진두지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지 않으면 검찰이 어떻게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제가 볼 때 검찰의 공소장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무도 이걸 손을 못 대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간첩이 우리 사회의 곳곳을 다 장악해 있고 그 간첩들이 무서워가지고 국민들이 다 움츠리고
언론은 간첩이 무서워서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밤의 제왕이라는 조선동아일보, 중앙일보조차도 북한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합니다. 그 8건의 석탄 정제유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공소장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관련 업자와 그리고 관련 회사들을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판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불법 환적을 갖다가 의혹 제기한 미국, 일본에 대해서 이 한국의 관계 당국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해당 배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 배들의 소유자는 누구고 왜 저러는지에 대해 제대로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 정권과 지금 석탄을 밀수한 업자들과 또 그걸 도와준 공기업들과 그리고 정제유를 불법 환적한 업자와 그걸 도와준 공적기관들과 정권과 또 그걸 수사한 기관들과 감시기구들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들이 전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조선 동아 이 사람들은요, 한국 사회의 거의 왕입니다. 언론계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언론 권력을요, 정작 이 문제에서 문 정권과 부딪히기 싫어서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어서 보도를 안 한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간간히 그러면 왜 신동아나 월간조선이 6월호에 이 문제에 대한 걸 합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안 하면서 슬쩍슬쩍 건드리면서, 그것도 남의 입을 통해서, 일본 전문가와 유기준 의원 입을 통해서 슬쩍슬쩍 건드리면서 언론은 파헤쳐야 되는데 자신들은 파헤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중간에 그런 보도들을 하지 않았냐, 간간히. 그러면서 면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종일관 조선의 칼럼과 사설, 동아의 칼럼과 사설을 보면 안보를 중시 여기고 동맹을 중시 여기고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제유와 석탄의 이 정권이 왜 이러는가 하는 문제는 그 본질 중에서도 본질이고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며,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제대로 파헤치거나 보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종편들 무슨 온갖 지저분한 이야기들로 하루 종일 때우고 자빠졌으면서도 이 진실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사회에 5천만 명이 살아가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냐는 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북한의 대사 김성은 유엔 대사지요. 이틀째 연달아 공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이 압류한 북한 소유 화물선 와이저 어니스토의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자,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석탄을 인도네시아까지 싣고 가가 인도네시아에서 실은 인도네시아 석탄인 것처럼 해서 일산에 있는 A사에 납품하려 했지요. 그 회사 사장하고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잡아떼지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현지 브로커가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빨리 보내라고 다른 배로 뭐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물론 한국의 A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인도네시아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송 제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한국의 회사가 인도네시아산 수송 제안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과 둘러싸고 지금 인도네시아 브로커 이 알리라는 사람하고 한국의 A사의
이모 대표라는 사람의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브로카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북한 국적자 장승호로부터 러시아 석탄 판매에 대한 중개 요청을 받고 에코세티아 모토라는 인물을 소개해줬고 이후 장승호는 석탄 환적 비용으로 76만 달러를 지불하고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인도네시아로 보냈는데 억류된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자신들은 러시아 석탄 판매에 대한 중개를 받았을 뿐이고 한국 회사 에너맥스와는 거래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또 알리는 한국 회사 에너맥스가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석탄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함을 근거로 이번 거래와 관련된 자신들의 연관성에 대해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맥스사의 대표는 실제 석탄값을 지불한 적이 없다면서 구매 계약을 한 석탄의 운송이 지연돼 왜 보내지 않느냐는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에너맥스를 통한 석탄이 수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고 그 대표도 정부 조사를 받았는데 동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이 알리라는 브로커의 이메일에는 북한 대사관 측이 장승호를 소개하기 위해 알리에게 접근을 했고 장승호는 북한산 제품에 대한 유통 사업을 논의했고 이후 북한산 석탄 판매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했고 한국 측 석탄 수입업자에게 판매가 시도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석탄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석탄을 거래하자는 제안을 한국 측 에너맥스가 받았고 납품일이 지켜지지 않아 거래를 취소했고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홍콩 노바 인터내셔널과 거래한 이유는 브로커 요청대로 거래한 거라고 말했고 브로커는 북한인 정성호에게 러시아 석탄 판매 중개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개했고 그리고 정성호라는 사람이 76만 달러를 배를 옮겨 실는 환적 비용으로 냈고 석탄 구입국은 한국이나 홍콩이 아닌 제3국이었는데 한국 에너맥스가 소유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 노바 인터내셔널은 관련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습게도 배는 압류됐지만 인도네시아 석탄을 다시 팔 수는 있다고 해서 내라서 말레이시아 배에 옮겨 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으로 오는 과정에 최초에는 석탄 25,500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인도네시아 석탄으로 이 선화 정권에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했다는 건데요. 말이 서로 달라서 지금 어느 것이 옳은 말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자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보요의 보도에 하면 분명히 해당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에너맥스 관계자가 인도네시아 브로커 알리에게 연락을 취해와서 그러면서 신속하게 환적을 마친 뒤에 이 선박을 딴 배로 옮겨 실어가 한국 포항으로 보내달라고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브로커 알리는 자신들이 석탄 거래의 브로커 역할을 맡지 않았고 에너맥스의 거래 역시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석탄의 소유주, 즉 북한의 정성호겠죠. 정성호와 이루어진 만큼 자신들은 에너맥스를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산 석탄 판매 중개를 받았을 뿐이지 북한인지도 몰랐고 에너맥스와는 거래한 적이 없고 에너맥스가 이 알리가 아닌 제3자에게 석탄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이번 거래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지금 풀이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맥스 대표는 자신들이 석탄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석탄이 운송이 지연돼 돈을 냈는데 왜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이지 실제 석탄값을 지불한 적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놓고 돈 냈는데 왜 석탄 안 보내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브로커는 중간에서 다른 배로 바꿔가지고 보내는 역할만 하게 돼 있는 거고, 그걸 원래 사는 한국 측의 회사와 북한 측의 정성호라는 사람하고는 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 사람은 모르는 거고, 이 사람한테는 북한 석탄이라 안 하고 러시아 석탄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로 보내가 인도네시아에 환적하는 비용 76만 달러. 자, 76만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요. 8억 5천만 원쯤 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법원은 러시아산이다 이래 돼 있으니까 팔아라 했고, 그 배를 동탄호라는 배에 옮겨 실어가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아마 미국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지금 추적을 해서 보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동탄호의 소유자라는 베트남 사람은 북한 석탄인 줄 모르고 이걸 좀 옮겨 실어서 가달라고 해서 사기당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는 지금 공해상에서 떠돌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관련 서류에는 석탄의 화주와 수화인의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중국 난징의 한 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석탄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배를 YG 어니스트에서 동탄으로 바꿔 실었지만은 서류상으로는 중국에 있는 회사가 이 석탄을 보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갔다가 배를 옮겨 실어서 말레이시아 이동하고, 그래서 그 옮겨 실은 동탄호가 지금 공해상에 있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또 중국이라는 거예요. 지가 인도네시아까지 보내서 다시 또 석탄을 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다시 받아요. 이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까지 나서서 로이터 통신에 이 미국의 YG 어니스트호 압류가 주권 침해다, 미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대표부 대사인 김성도 이틀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북한이 이 배 하나에 이렇게 매몰되는가를 보면 미국이 마음을 바뀌어 먹고 큰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미사일을 쏘고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배를 돌려주게 되면, 미국이 말만 그렇게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 하지 사실은 북한이 적당하게 또 영변 플러스 알파 하면 미국이 응해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이 YG 어니스트호를 미국이 압류하고 안 돌려주고 해체해서 팔아버리거나 안 그러면 미국이 그냥 들고 있으면 미국이 좀처럼 북한의 여러 가지 기만 전술에 넘어올 가능성이 없고, 또 제재 완화도 안 해주고, 또 한국이 북한을 돕는 부분에 끝까지 방해할 거다 하는 바로메타, 시금석이라고 보고 북한이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 한대사는 북한에 지금 식량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유엔 제재 때문에 금융 시스템으로 식량을 수입해도 대금을 치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한적 잘하니까 금융 시스템 통할 게 뭐 있어요? 수입하는 거는 불법 아니에요. 식량 수입은요. 그러면 북한이 식량을 공해상으로 싣고 오라 해서 달러 덩어리를 들어가지고 배에 던져주고 바꾸면요, 금융 시스템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르쳐 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YG 어니스트호와 동탄호라는 부분을 통해 지금 이 일이 현재 진행형이고, 이 일을 갖다 수입하기로 했다라는 한국 회사의 변명은 지금 저는 행편없는 거짓말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사장님요, 저한테 전화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제 방송에 출연하세요. 제가 얼굴은 가려드릴게요. 익명으로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저하고 한번 이 부분을 토론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진실이 뭔지요. 자, 얼굴도 가려드리고, 안 그러면 앞에
하나 쳐드릴 거니까 장막을 목소리만 출연하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저한테 전에 해명하겠다고 다 찾아오신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제 방송에 출연해서 저하고 이 문제를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것을 제가 권유합니다.